엄마 무슨 일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2025년 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 강동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 이사 트럭이 조용히 들어섰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2층에 사는 박순자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이사 트럭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달 전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나 어디 가는 거야? 잠에서 깨어난 8살 준호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박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야, 외할머니 집에 잠시 다녀올 거야.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있대. 정말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는 나중에 만나게 될 거야. 박순자는 준호의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였다. 30년 동안 가르쳤던 영어 교사로서의 침착함을 되새기며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준호를 데리고 미리 약속해둔 차를 타고 외가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이사 업체 직원들과 함께 아들 부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줌마,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이사 업체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순자는 담담하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네,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의 기쁨, 손자와 보낸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불편한 진실들까지. 오전 11시 제주도에서 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계획을 재촉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저녁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들 정민우의 목소리였다. 박순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은 후 박순자는 서둘러 남은 작업을 진행했다. 아들 부부의 모든 짐을 복도에 정리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그리고 준비해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오후 4시 정민우 부부가 급하게 귀가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현관문과 복도에 가지런히 정리된 짐들이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민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아내 한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니들 짐은 다 복도에 정리해뒀으니 가져가. 문 안에서 들리는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엄마, 준호는요? 우리 아들은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라. 내 아들은 외할머니 집에 잘 있다.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게 될 거야. 복도에서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지만 박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위조된 도장으로 만들어진 대출 서류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거액의 송금 내역, 그리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금융 거래들의 증거였다. 2024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오후, 박순자는 카페 구석자리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전 우연히 발견한 수상한 문서들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박순자 님이시죠? 중년의 사설 탐정이 조용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네. 조사는 잘 되셨나요? 예. 의뢰하신 대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사설 탐정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박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이건 제 도장으로 만든 대출 서류고, 이건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지난 3년간 아들 부부가 그녀의 도장을 위조해 만든 대출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거액의 송금 내역이었다. 총 대출 금액이 8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5억은 호주 시드니의 부동산 계좌로 송금됐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5년 전으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다. 2020년 봄, 박순자의 아파트. 어머님,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당시 정민우와 한서연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렸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30년간 영어교사로 일해온 박순자에게 은퇴 후의 삶은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자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뻤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살자. 나중에 이 집도 너희 앞으로 해줄 테니까. 처음 1년은 평화로웠다. 약속대로 매달 생활비도 들어왔고, 손자 준호와 보내는 시간도 즐거웠다. 주말이면 다 같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다. 어머님,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생활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2달. 점점 간격이 길어졌다. 박순자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손자 준호를 위해 사교육비를 보태주었다. 어머님, 준호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서연의 부탁에 선뜻 카드를 내밀었던 것이 실수였을까? 그때부터 카드 청구서의 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준호 학원비고요. 이건 문화센터. 아, 이건 제가 실수로. 설명은 점점 애매해졌고 청구서는 계속해서 두꺼워졌다. 2023년 여름, 박순자의 서재. 더운 여름날, 박순자는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꼼꼼하게 보관해두었던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민우야, 이거 혹시 알아? 아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정민우의 반응은 미심쩍었다. 아, 그거요? 은행에서 필요해서 제가 대신 발급받은 건데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그때부터 박순자는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통장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았다. 하나둘씩 수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2024년 9월, 은행 상담실. 네, 고객님. 현재 귀하의 명의로 총 8건의 대출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박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여기 서류들을 보시면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대출입니다. 고객님의 도장도 찍혀 있고,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도장으로 만들어진 수억 원대의 대출, 그리고 알 수 없는 계좌이체 내역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한서연과 마주쳤다. 며느리의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2024년 10월 사설탐정 사무소. 박순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사하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사설탐정을 찾아간 것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조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씩 밝혀냈다. 아들 부부가 그녀의 도장을 위조해 만든 대출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들, 그리고 그들이 몰래 구입한 호주의 부동산까지. 2025년 1월 21일 오후 3시 강동경찰서. 어머니를 고소하겠습니다. 불법 퇴거의 감금, 협박까지. 정민우의 목소리가 경찰서 상담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옆에 선 한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고 있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담당 형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순자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형사님,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확인한 형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위조된 도장으로 만들어진 대출 서류들, CCTV 영상, 해외 송금 내역.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정민우 씨, 잠시 이쪽으로 와 보시겠습니까? 2025년 1월 21일 오후 4시 강동경찰서 조사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도장을 주신 거였고. 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앞에 놓인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CCTV에는 그가 어머니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럼 이 호주 시드니의 부동산 계약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당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한서연이 울며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준호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부담되어서. 그래서 시어머님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그건 다 민우 오빠가. 한서연은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은 그녀도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의 친정집.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한서연은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흐느꼈다. 8살 준호는 옆방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시어머님 도장 위조해서 대출받은 것도,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 산 것도, 그건 민우 오빠가 시켜서. 이제 와서 남편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면 어쩌니? 너도 똑같이 가담했잖아. 한서연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욕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다. 오후 6시 강동경찰서 주차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준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고소장은 내일 아침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친권자 지정 재판까지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저녁 8시 박순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은 바로 진행하시죠. 그리고 고소장도 준비해 주세요. 퇴근한 변호사와 마주 앉은 박순자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모든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쓸쓸해 보였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2025년 1월 22일 아침 강동경찰서. 피해액이 총 8억 원이 넘는다고요? 담당 형사는 고소장을 읽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그중 5억은 호주 시드니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명품 구입과 주식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김준영 변호사가 추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설명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박순자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5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대출은 위조된 재직증명서까지 사용했더군요. 같은 시각 외할머니 집. 할머니, 오늘은 학교 안 가요? 준호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다. 오늘은 좀 쉬자. 내일부터 새로운 학교 다닐 거야. 박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랬다. 준호의 전학 수속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오후 2시 구치소 면회실.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민우는 구치소 유리창 너머로 박순자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너희 둘이 나를 이용해서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들의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렴. 서연이의 병원 기록도 다 확인했단다. 임신은커녕 불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 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호주에서 산 집 말이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구나. 어머니 돈으로 사놓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후 4시 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예심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특히 피해자가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모은 퇴직금과 연금을 노린 점,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해외로 자금을 도피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녁 7시 박순자의 새 아파트. 준호야, 이제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작은 전세 아파트였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충분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준호야. 박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 아빠는 지금 멀리 출장 가셨어. 그동안 할머니랑 재미있게 지내자. 준호를 꼭 안아주며 박순자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오직 준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접수처. 친권자 변경 신청서와 양육권 청구 소장입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김준영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가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재판 2차 공판. 피고인 정민우, 정서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총 사용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더불어 호주 시드니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자금 세탁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같은 날 저녁, 준호의 새로운 학교. 할머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박순자는 미소 지었다. 어떤 선택이든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행이구나, 준호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다. 어머니, 한 번만 더 면회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너희들도 그동안 잘못한 걸 뉘우치고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전화를 끊으며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